백화점 상품권이 가장 비싸게 받고요. 업자한테 던지면 95% 정도에 던지고 개인 손님한테 나가면은 96%. 제가 만나봤을 때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으로는 07년생인데 고등학생, 중학생 그럼 될 거예요. 고등학생이 카드깡을 해요? 부모님 카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업종도 업종이지만 본인 인증은 모두 해요. 본인 카드가 맞는지, 입금 받는 게 본인 것 맞는지, 핸드폰은 본인 것 맞는지 하나라도 신뢰하면 저희는 절대 안 받아요. 근데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분이 부모님 카드를 딱 들고 와요. 이름이 달라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이거 누구 카드냐? 엄마 카드래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정말 저희도 뭐 양지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그러신 분들이 카드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곤란해요. 그때는 원래는 그래도 책임이 있는 좀 한 30대 가장분들부터 40대 요 라인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 2년 대출 규제가 항상 있었잖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20대 초반 정말 많아졌어요. 지금 저희 쪽의 수요가 거의 70% 이상이 20대 초반 후반 사이에요. 카드 사진에 보통 다 이름이 적혀있거든요. 보면 다 부모님 카드래요. 이거 어떻게 갖고 온 거냐라고 물어보면 뭐 내가 받아 쓰는 카드다, 문제없다, 내 우등 쓰는 건지 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거는 안 받쳐줘요. 본인 카드로 본인이 한 거는 결국엔 본인 책임이니까. 하지만 남의 카드를 갖고 오거나 뭐 부모님 카드, 삼촌 카드 또는 막 부모님 명의의 핸드폰 이런 걸로 해달라면 좀 이제 난감하죠.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손님 입장에서 처음에 금액은 되게 작았어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되면요 카드값이 이제 그게 무한으로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할부가 가능한 상품권들이 있거든요. 간접 대출이에요. 결국엔 내가 뭐 100만원을 긁었다 하면은 80몇만원 선이자를 떼고 받고 나머지 그냥 갚아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간접 대출, 그러니까 이런 게 불법인데 그 당장은 현금이 급하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카드 한 번, 두 번 긁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몇백만, 몇천만 원씩 카드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결국에 할부 상품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할부 상품권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거의 불법 최고봉 라인이고요. 문의가 계속 와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엔 그게 또 다음 달로 넘어가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결국엔 못 갚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는 금액이랑 상황 봐도 딱 나와요. 웬만한 직장인분들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선의 신용카드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갚을 때 되면요 범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게 된 그 경우가 되면은 나몰라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3달 정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온다. 그 이후에는 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나고도 결국 돈을 못 갚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전화해보면요 한 10명 중에 5, 6 정도는 이미 통화가 차단돼 있어요. 핸드폰 요금도 밀 대로 밀려가지고 못 갚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와이파이 이런 걸 카톡은 또 되니까 그런 걸로 또 물어봐요. 지금 되는 거군요. 그럼 그분들은 나중에 결국 그 사채까지 가겠네요? 이쪽까지 들고 나서 사채까지 간다라고 생각은 해요. 제 주변에도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월 1000%이잖아. 1000%? 네, 월 1000%이래요. 서울 쪽은 이미 고금리 대부업, 사채 이런 걸로 이미 그냥 경찰서는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면 1000만 원을 빌려서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이란 거예요? 네, 물론 법정 최고금리 이런 건 없고요. 100만 원 빌렸는데 내가 2달 뒤에 갚아야 될 돈이 1300만 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돈을 왜 빌리는 거예요? 신용이 정말 바닥인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돈 빌릴 때가 최근에는 대출 규제도 있었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신 분이 비상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분은 앞으로 몇 년간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직장이 있으면 그래도 신용카드를 나오니까 가장 접하기 쉽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인터넷 보면은 그냥 광고 다 나와요. 신용카드 한도 대출,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써가지고 받는데 다 카드깡이 이렇게 결국에.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왜 자꾸 받는 거예요? 저희 협력사인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지만 아정당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인터넷은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아볼 수 있는데요. 휴대폰 개통인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월 약정 없이 이용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통화 가능한 아정당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젊으신 분들은 카푸가 엄청 많습니다. 사진 보면은 벤츠 그거 막 핸들 찍은 사진 엄청 많이 봐요. 저희는 카톡 프로필을 보잖아요. 딱 그러고 찍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현금 10만원 필요합니다 이래요. 현금 10만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맥없이 그냥 웃겨요. 이게 20대 중반 이후다, 남자다 심지어.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 카푸입니다. 진짜 카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카푸어 분들이 카드깡을 많이 받는 거예요? 카푸 분들은 결국에 내 소득에 맞지 않게 색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일단 돌려막기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결국에는 차 뺏기는 거죠. 회피자들도 차 뺏기고 뭐 카드사에도 추심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도박하시는 분들, 여기는 거의 절대 다수의 영역이에요. 일단 이쪽을 들어왔다, 물론 개인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설 토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쪽도 한번 피해를 본 게 있었던 게 보통 인터넷에서 막 고수익 투자 되게 많아요. 진짜 말 그대로 사기 집단이죠 이쪽은 완전. 이런 분들이 꼬셔요. 너 지금 돈 없니? 그러면은 내가 하나 알려줄 테니까 여기 가서 대출 받아라. 그게 막 저희 업체로 들어와요. 알려주기로는 뭐 이쪽 사람이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된다 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걸 받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이제 보통 자금 융통을 저희 쪽에 받고 이런 걸 가서 고수익 투자를 하시면 이 돈을 다 가지고 먹고 도망가는 경우죠. 그러신 분들이 저희 쪽에 와가지고 너도 사기꾼 아니냐, 다 같은 한 명한테 아니냐, 그런 경우도 좀 엮였던 적이 있어요. 도박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상되지 않나요, 보통? 뭐 명품 사는 건가요? 아, 명품 백이 전시장이 있어요. 전시장 가방이 하나씩 다 있어요. 여기는 뭐 구찌, 여기는 뭐 샤넬, 여기는 에르메스 막 이런 식으로. 이러신 분들은 이걸 보여주는 게 자랑이기 때문에 배경화면이나 프로사이 이게 그냥 찍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여기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럴 수는 있어요. 명품을 카드 할부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신 분들이 왜 하겠냐. 할부를 해서 못 갚으니까 결국엔 이런 쪽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보면요 흔히 강남 언니들 이런 느낌의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돈 버는 입장에서 뭐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나요? 화류계들 많죠. 그쪽 분들은 하나 업체를 그냥 맡아두고 저희 쪽에 먼저 접촉을 해요. 이런 쪽에 할 거니까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면 저희는 일단 문제가 없으면 받죠. 근데 문제는 보통 화류계에 계신 분들이 신용카드가 없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소득 증명이 돼야 그 카드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신 분들은 보통 카드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버시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많이 명품이나 성형을 하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려면은 핸드폰 소액 결제로 돈을 빌립니다. 카드깡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이쪽은 그래도 의지만 있다면 희생이 돼요. 이것까지 다 해서 내가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입장이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정말로 힘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저희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만큼에 사야 이만큼에 파는 그 단가는 결국엔 맞춰져 있어요. 근데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많으면 85%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 이런 거 찾으신 분들이 그런 건 안 됩니다. 결제가 막혀요 중간에. 휴대폰 소액 결제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컨텐츠 이용료가 또 10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85% 90%까지는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 신청하시는 분은 보통 그렇게 안 돼요. 이런 걸 보통 저희는 정책이라는 단어를 써요. 결제가 막히는 거예요. 결제사에서도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대행사에서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으니 결제를 막는다. 이런 게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뚫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보다 정책 등급이 낮은 결제 대행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결제 대행사에서 가져갈 수수료 자체가 되게 높아요. 수수료가 15% 이상 받아가는 대행사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업체 입장에서 원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5% 떼가면 85만 원인데 여기서 그 사람들도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우리도 남기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게 남겨서 팔아야 되는 그 단가도 결국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준이에요. 이걸 넘어서 정보 용료 콘텐츠라고 저희를 하는데 요거까지 넘어가게 된다. 저희가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입금 단가가 많으면 60% 적으면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 45% 금리인 거예요. 월 45%면은 12달이면은 몇천 프로죠. 몇천 프로에 이미 대출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걸 카드값 한번 그냥 받았다가 진짜 좆대네요 나중에.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괜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은 아마 회생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그분은 나중에 뭐 어떻게 지내던가요? 뭐 핸드폰 차단돼 있고 뭐 돈을 다 갚지 않는 이상은 채권 이런 쪽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카드 채권팀 소액 결제하면 어디 뭐 TG 모빌리티도 있고 뭐 다날도 있고 이런 데도 다 이게 결제 대행사들 업체 이름이거든요. 이런 데서도 다 채권 주식 나가고 통신사에서도 채권 주식 나가고 그리고 정말 최악이다. 구글에서 통보장이 나갑니다. 콘텐츠 이런 것들은 구글 정보료에 나가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채권 주심을 합니다. 못 갚는 동안은 평생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될 확률이 높죠. 소액이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또 자동차 등을 압류할 권한이 있어요. 월급도 압류할 권한이 있고 막말로 내가 100만 원 잘못했다가 집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주 극소의 확률이겠지만 참 이렇게 보면은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채권이 안 좋은 엔딩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했을 것이고. 이거 누칼협. 누가 칼도 걸 뻔했으니까 말거든. 아니 맞잖아요. 검색창을 켜고 무직자 대출, 신용카드 대출 본인들이 쳐서 본인들이 도운 거잖아요. 남 탓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거 저희 탓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니들 가족 탓 아무 잘못 없고요. 다 니들 잘못입니다. 니들이 반성하세요.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갚으세요.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영상을 보고도 내가 돈이 없는데 받고 싶다. 당신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명심하세요.